밭에서 고구마를 재배해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같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분명히 시장에서 가장 건강하고 싱싱해 보이는 모종을 골라 정성스럽게 심었는데 가을이 되어 수확을 해보면 결과는 기대와 완전히 다릅니다. 덩굴은 무성하게 자라있지만 정작 땅 속에는 고구마가 거의 없거나 아주 작은 것들만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상황을 두고 비료가 부족했나, 물 관리를 잘못했나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원인은 전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핵심은 우리가 당연하다고 믿는 상식을 완전히 뒤집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모종이 건강할수록 좋은 결과를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잎이 푸르고 줄기가 굳게 서 있는 모종을 보면 누구나 안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고구마 재배에서는 이 생각이 오히려 실패의 시작이 됩니다. 지나치게 건강한 모종은 이미 충분한 수분과 영양을 공급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뿌리를 깊게 내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즉, 땅속으로 확장하려는 생존 본능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중요한 전략은 모종을 일부러 완벽하지 않은 상태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모종을 바로 심지 않고 며칠 동안 그늘에서 방치하여 약간 시들게 만드는 과정을 거칩니다. 처음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입니다. 좋은 모종을 일부러 약하게 만드는 것이 과연 맞는 방법인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는 매우 중요한 생물학적 이유가 있습니다. 식물은 환경이 갑자기 나빠지면 생존을 위해 내부 시스템을 바꾸게 됩니다. 수분을 줄이고 잎보다 뿌리에 에너지를 집중하는 방식으로 생존 전략을 전환합니다. 이 상태가 바로 핵심입니다. 너무 안정된 환경에서 자란 모종은 변화에 둔감하지만 약간의 스트레스를 받은 모종은 생존 본능이 강하게 활성화됩니다. 그늘에서 며칠 동안 시들게 된 모종은 겉으로 보기에는 힘이 없어 보입니다. 잎은 축 처지고 생기가 줄어든 상태입니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완전히 다른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뿌리를 더 깊고 넓게 뻗으려는 준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시점의 모종은 단순히 약해진 것이 아니라 생존 모드로 전환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된 모종을 밭에 심으면 반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바로 심은 모종보다 훨씬 빠르게 뿌리를 내리고 토양 깊숙이 퍼져나갑니다. 단순히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땅을 탐색하면서 성장 기반을 만들어갑니다. 이 차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크게 벌어지며 수확 시기에는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특히 한국의 토양 환경에서는 이 과정이 더욱 중요합니다. 봄철에는 낮과 밤의 온도 차이가 크기 때문에 준비되지 않은 모종은 쉽게 스트레스를 받고 성장이 멈춥니다. 하지만 이미 약간의 생존 스트레스를 경험한 모종은 환경 변화에 훨씬 강하게 반응하며 안정적으로 자리 잡습니다. 결국 첫 번째 핵심은 좋은 모종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모종의 상태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건강함보다 내부의 생존 반응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작은 차이가 가을 수확량을 완전히 바꿔놓게 됩니다. 이제 이 상태를 만든 다음 밭에 심기 전에 반드시 필요한 두 번째 중요한 과정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두 번째 핵심은 바로 잎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종을 땅에 심을 때 줄기만 잘 들어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고구마 재배에서는 잎의 처리 방식이 수확량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특히 땅속에 묻히게 될 부분에 붙어있는 하단 잎들은 반드시 제거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생략하면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 잎을 제거해야 할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잎이 땅속에 묻히게 되면 빛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썩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부패가 일어나고 흙 속에는 가스가 생성됩니다. 이 가스는 뿌리 형성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뿌리는 건강한 환경에서만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썩는 잎이 주변에 있으면 오히려 성장이 멈추게 됩니다. 더 중요한 점은 고구마의 구조입니다. 고구마는
줄기 자체에서 바로 뿌리가 생기는 작물이 아닙니다. 특정 마디 부분, 특히 잎이 붙어 있던 자리에서 집중적으로 뿌리가 발생합니다. 다시 말해, 그 부분이 바로 고구마가 만들어지는 핵심 지점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잎이 그대로 남아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자리는 오히려 부패의 시작점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계의 핵심은 단순한 정리가 아니라 성장 포인트를 만드는 작업입니다. 땅속에 들어갈 부분의 잎을 미리 제거해주면 그 자리가 곧 새로운 뿌리가 폭발적으로 나오는 중심점이 됩니다. 반대로 잎을 그대로 두면 그 자리는 썩어버리고 뿌리는 방향을 잃게 됩니다. 이 과정은 단순하지만 결과는 매우 극적입니다. 같은 모종이라도 잎을 정리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사이에는 뿌리 생성 속도와 개수에서 큰 차이가 발생합니다. 특히 한국처럼 습도가 높은 환경에서는 잎 부패가 더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이 단계의 중요성은 더욱 커집니다. 이제 첫 번째 단계에서 우리는 모종의 상태를 생존 모드로 바꾸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그 생존 에너지가 실제로 뿌리로 전환될 수 있도록 방해 요소를 제거하는 과정을 진행한 것입니다. 즉, 단순히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약한 상태에서 올바르게 방향을 잡아주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된 모종은 겉으로 보기에는 여전히 평범해 보이지만 내부에서는 완전히 다른 준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이 상처난 부분을 오히려 가장 강력한 성장 포인트로 바꾸는 놀라운 방법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세 번째 핵심은 바로 상처를 어떻게 보호하느냐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잎을 제거하면서 모종의 작은 상처를 만들었습니다. 이 상처는 단순한 손상이 아니라 새로운 뿌리가 시작되는 중요한 지점이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상처는 외부 환경에 매우 취약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흙 속에는 다양한 미생물과 세균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제대로 보호되지 않으면 쉽게 썩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간단한 보호막입니다. 한국의 전통 농업에서는 오래전부터 나무재를 활용해 왔습니다. 나무재는 단순한 폐기물이 아니라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상처 부위에 가볍게 묻혀주면 수분과 세균의 침입을 줄여주고 동시에 토양 환경을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 과정을 처음 보면 의아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 굳이 흙도 아니고 비료도 아닌 재를 사용하는 것일까요? 하지만 그 이유는 매우 명확합니다. 나무재에는 칼륨과 미네랄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어 식물의 뿌리 형성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다종이로 이콩 미네랄이 다종 내 동시에 약알칼리성 특성 때문에 세균의 활동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치료가 아니라 예방입니다. 이미 상처가 생긴 상태에서 무언가 문제가 발생한 뒤에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나무재를 가볍게 묻히는 행동은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뿌리 형성의 성공률을 크게 높여주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특히 한국의 밭 환경에서는 비가 자주 내리거나 토양이 습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과정의 중요성은 더 커집니다. 습한 환경에서는 작은 상처도 쉽게 부패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보호막을 만들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는 세 번째 단계까지 진행하면서 모종의 상태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싱싱한 모종이었지만 지금은 생존 본능이 활성화되고 뿌리가 자랄 준비가 돼 있으며 상처까지 보호된 상태입니다. 즉, 땅에 들어가기 위한 모든 준비가 거의 완성된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직 실제로 수확량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환경 조건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이 조건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같은 모종이라도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고구마 수확량을 결정짓는 가장 핵심적인 방향과 심는 방식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 수확량의 절반 이상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번째 핵심은 방향과 자세입니다. 고구마를 심을 때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땅에 구멍을 내고 모종을 넣습니다. 그러나 고구마는 단순히 꽂아 넣는 방식으로는 충분한 수확을 만들 수 없습니다. 반드시 눕히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줄기를 수직으로 꽂는 것이 아니라 땅속에서 자연스럽게 퍼질 수 있도록 수평에 가깝게 눕혀 심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이유는 고구마의 생리구조와 직접 연결됩니다. 고구마는 줄기 마디마다 뿌리가 나올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로로 심으면 땅속에 들어가는 마디수가 제한되지만 눕혀서 심으면 훨씬 더 많은 마디가 흙과 접촉하게 됩니다. 그 결과 뿌리가 발생할 수 있는 지점이 늘어나고 결국 고구마의 개수도 증가하게 됩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중요한 요소가 등장합니다. 바로 방향입니다. 단순히 눕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잎이 향하는 방향을 햇빛이 가장 오래 들어오는 남쪽으로 맞추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의 경우 계절에 따라 해의 각도가 달라지지만 남쪽은 하루 종일 가장 안정적으로 빛을 받는 방향입니다. 이 방향 설정은 단순한 미신이 아닙니다. 식물은 빛을 에너지로 사용하기 때문에 초기 생장 단계에서 어느 방향으로 에너지를 받을지가 성장 속도를 크게 좌우합니다. 남쪽을 향해 잎이 놓이게 되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지속적으로 빛을 받으며 광합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그 에너지가 곧 뿌리 발달로 이어집니다. 이 과정을 잘 보면 하나의 흐름이 보입니다. 우리는 처음에 모종을 일부러 약하게 만들어 생존 본능을 깨웠고 두 번째로는 잎을 제거해 뿌리의 시작점을 만들었으며 세 번째로는 상처를 보호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네 번째 단계에서는 그 모든 준비가 실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단순히 심는 것이 아니라 성장 방향을 설계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같은 모종이라도 어떤 방향으로 심느냐에 따라 뿌리의 확산 속도와 균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실제로 이 작은 차이 하나가 가을 수확 시기에 눈에 띄는 결과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이제 모종은 땅속에서 자라기 위한 모든 조건을 갖추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하나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마지막 실수가 남아 있습니다. 아무리 잘 심어도 이 마지막 행동 하나가 부족하면 앞에서 준비한 모든 과정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그 결정적인 마지막 요소를 다루게 됩니다. 다섯 번째 핵심은 바로 흙과의 밀착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모종을 심고 나면 그냥 흙을 살짝 덮고 끝냅니다. 그러나 이것이 매우 위험한 습관입니다. 고구마는 단순히 땅속에 들어간다고 해서 바로 뿌리를 내리는 작물이 아닙니다. 반드시 흙과 줄기 사이에 빈 공간이 없어야만 안정적으로 뿌리가 형성됩니다. 만약 심은 자리 주변에 공기 공간이 남아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모종은 땅속에서 수분을 흡수해야 하는데 공기층이 있으면 뿌리가 흙과 직접 접촉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수분 공급이 끊기고 결국 모종은 땅속에서 마르거나 부패하게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히 심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생존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심은 직후 반드시 해야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바로 손으로 흙을 꾹 눌러주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단순하지만 매우 강력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흙과 줄기를 밀착시켜 공기 공간을 제거하고 뿌리가 바로 토양과 연결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이 장면을 쉽게 이해하려면 사람의 옷을 생각하면 됩니다. 추운 날 헐렁한 옷을 입으면 바람이 들어와 체온이 떨어지지만 몸에 꼭 맞는 옷은 체온을 유지해줍니다. 고구마도 마찬가지입니다. 흙이 느슨하면 외부 환경의 영향을 그대로 받지만 흙이 단단하게 밀착되면 안정적인 성장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이 단계는 단순히 기술이 아니라 마무리의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아무리 좋은 준비를 했더라도 마지막에 이 밀착 과정이 부족하면 뿌리는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합니다. 실제로 많은 실패 사례가
바로 이 작은 차이에서 발생합니다. 특히 한국의 밭 환경에서는 비가 온 뒤 토양이 쉽게 느슨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은 더욱 중요합니다. 심은 직후 손으로 한번 눌러주는 것만으로도 이후 뿌리 활착률이 크게 달라집니다. 같은 조건이라도 이 행동 하나가 수확량을 눈에 띄게 바꾸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모종을 준비하는 모든 핵심 단계를 거쳐 실제로 땅에 심고 흙과 밀착시키는 과정까지 완성했습니다. 여기까지 제대로 따라왔다면 이미 일반적인 재배 방식과는 전혀 다른 수준의 준비가 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안심하고 방심하는 순간 가장 큰 실패가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진짜 문제는 심는 방법이 아니라 심는 시기에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6번째 핵심은 바로 너무 이른 재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봄이 되면 마음이 급해집니다. 옆집에서 심기 시작하면 따라 심고 시장에 모종이 나오면 바로 사와서 밭에 넣습니다. 하지만 고구마는 생각보다 훨씬 까다로운 작물입니다. 단순히 계절만 보고 심으면 실패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고구마가 제대로 자라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토양 온도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날씨가 따뜻하다고 해서 땅속까지 따뜻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밤이 되면 토양 온도는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이 상태에서 모종을 심으면 뿌리가 활동을 시작하지 못하고 그대로 멈춰버립니다. 한국 기준으로 보면 고구마는 최소한 땅속 온도가 안정적으로 올라간 이후에 심어야 합니다. 보통 이 시기는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남부는 5월 초중순, 중부는 5월 중순 이후가 안정적입니다. 너무 이르게 심으면 낮에는 괜찮아 보여도 밤에 차가운 땅 때문에 뿌리가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이 상황을 쉽게 이해하면 사람과 같습니다. 얇은 옷을 입고 따뜻한 낮에는 괜찮아 보이지만 밤이 되면 추위 때문에 몸이 얼어붙는 것과 같습니다. 고구마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뿌리가 움직이지 못하고 정체 상태에 머물게 됩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뿌리는 땅속으로 깊게 들어가지 못하고 에너지를 저장하는 대신 생존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덩굴은 자라지만 정작 중요한 고구마는 형성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잎만 무성하고 고구마가 없지? 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빨리 심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다 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고구마는 조금 늦게 심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땅이 충분히 따뜻해진 상태에서 심으면 뿌리는 즉시 활동을 시작하고 성장 속도도 훨씬 빨라집니다. 이 단계는 앞에서 우리가 준비했던 모든 과정과도 연결됩니다. 아무리 모종을 완벽하게 준비하고 방향을 맞추고 흙을 밀착시켜도 땅 자체가 차가우면 모든 과정이 멈춰버립니다. 즉, 준비가 아무리 좋아도 환경 타이밍이 맞지 않으면 결과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남들이 심는 시기를 따라가지 말고 땅의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이 작은 기준 변화 하나가 전체 수확량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이제 우리는 고구마를 성공적으로 키우기 위해 필요한 거의 모든 핵심 과정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모종의 상태를 바꾸고 잎을 정리하고 상처를 보호하고 방향을 맞추고 흙과 밀착시키는 과정까지 모두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한 가지.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단계에서 또 하나의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기 때문입니다. 7번째 핵심은 바로 비료에 대한 착각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작물을 잘 키우기 위해서는 비료를 많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고구마를 심을 때는 더 잘 자라게 해야지 라는 마음으로 퇴비나 질소 비료를 듬뿍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생각이 오히려 수확을 망치는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고구마는 기본적으로
척박한 환경에서 더 잘 자라는 작물입니다. 영양이 풍부한 토양에서는 잎과 줄기만 무성하게 자라게 되고 정작 중요한 뿌리, 즉 고구마는 제대로 형성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식물이 영양이 충분하다고 느끼면 번식에 대한 긴장감을 잃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사람이 너무 편안한 환경에 있으면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고 느끼는 것처럼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땅속에서 굳이 에너지를 저장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면 뿌리 대신 줄기와 잎을 키우는데 집중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밭은 푸르게 보이지만 수확할 고구마는 거의 없게 됩니다. 특히 질소 성분이 많은 비료는 이 현상을 더욱 심하게 만듭니다. 질소는 잎과 줄기를 빠르게 성장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겉보기에는 매우 건강한 밭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고구마가 자라야 할 에너지가 전부 위쪽으로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더 많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만큼만 주는 것입니다. 고구마가 가장 좋아하는 영양소는 질소가 아니라 칼륨입니다. 칼륨은 뿌리 형성과 저장 기능을 강화해주기 때문에 고구마를 크게 만드는데 직접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농가에서는 고구마 전용 비료를 사용하거나 최소한 질소를 줄이고 칼륨 중심으로 관리하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수확량을 결정짓는 숨은 핵심입니다. 이제 우리는 고구마 재배의 핵심 과정을 거의 모두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모종을 준비하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잎을 정리하고 상처를 보호하고 방향을 맞추고 흙과 밀착시키는 과정까지 이어졌습니다. 또한 심는 시기와 비료 사용의 함정까지 살펴보면서 단순한 재배가 아니라 환경을 설계하는 기술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놓치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8번째 핵심은 바로 버려지는 재료 속의 가능성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구마 모종은 반드시 새로 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집 안이나 창고에 방치된 고구마에서도 훌륭한 모종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특히 겨울 동안 보관된 고구마에서 싹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 상태를 보고 먹지 못하는 고구마라고 생각하고 버리지만 사실 이 순간이 새로운 시작점입니다. 이 싹은 단순한 부패의 결과가 아니라 생명력이 다시 활성화된 신호입니다. 이 싹 주변의 조직은 이미 새로운 줄기를 만들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을 잘라서 활용하면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새로운 모종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잘라낸 이후의 처리 과정입니다. 잘라낸 단면은 바로 땅에 심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그늘에서 일정 시간 건조시켜야 합니다. 이 과정은 상처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수분이 많은 상태로 바로 심게 되면 땅속에서 세균이 침투해 썩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적당히 건조된 상태에서는 조직이 단단해지고 생존력이 강화됩니다. 이렇게 준비된 조각은 기존 모종보다 오히려 더 강한 생존력을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미 한 번의 환경 변화를 겪은 상태이기 때문에 땅속에서도 빠르게 적응하고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즉, 버려질 뻔한 고구마가 오히려 새로운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 단계는 단순한 절약 기술이 아닙니다. 전체 흐름을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어떻게 더 잘 키울 것인가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이 마지막 단계는 관점을 바꿉니다. 이미 가진 것 속에서 어떻게 새로운 생명을 만들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연결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과정은 결국 하나의 원리로 이어집니다. 고구마는 많이 주는 것보다 환경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모종을 약하게 만드는 것, 잎을 제거하는 것, 상처를 보호하는 것, 방향을 맞추는 것, 흙을 밀착시키는 것, 시기를 조절하는 것, 비료를 줄이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버려진 고구마를 활용하는 것까지 모두 같은 원리 위에 있습니다. 결국 고구마 농사의 핵심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자연의 생존 반응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식물이 스스로 강해지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원리만 이해한다면 같은 밭이라도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모든 과정을 하나의 흐름으로 완성했습니다. 작은 선택 하나하나가 결국 수확의 크기를 결정하게 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남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오늘 배운 방법을 실제 밭에서 어떻게 적용하느냐입니다.